정답은 1번 천식이었습니다. 다음 16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은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난청, 두 번째 빈혈, 세 번째 고혈압, 네 번째 뇌졸중, 다섯 번째 폐렴. 예, 이거는 다 잘못 주시네요. 네 번째? 예, 그렇죠. 4번. 4번이죠. 자,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잖아요. 웃어보세요 했는데 입이 삐뚤어져. 말해보세요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눌해져.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어떤 손은 힘이 안 올라가, 손이 안 올라가, 뭐 이럴 수도 있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뇌졸중을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에 조금 출제자가 이거를 까다롭게 낸다면 5번은 예문을 뭐 폐렴을 안 하고 동맥경화증으로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딱 걸려 넘어져. 자,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다행히 안 나왔지만 혹시 이런 예문이 동맥경화증이라는 예문이 나오면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럴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뇌졸중입니다. 네. 뇌졸중. 네. 예. 아, 동맥과는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세 번째 골연화증, 네 번째 공다공증, 다섯 번째 고관절 골절. 이거는 저는 퇴행성 관절염 1번 같은데 답이.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맞히죠. 관절이 뻣뻣해진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가끔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뭘까 궁금해서 1번으로 했다가 또 손 들고 지웠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2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뻣뻣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뻣뻣한 정도가 30분 이내에 해결 풀리면은 퇴행성 관절이에요.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뻣뻣한 정도가 훨씬 더 오래 가고 다음에 노인보다는 젊은 여성에게 조금 더 많고 대칭적이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나오겠죠 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나는 게 운동, 뭐 수영, 걷기, 체조 이런 것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운동도 시험에 이제 나오면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이요. 네.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예. 옷 색깔이 하얀색이고 지금 이건 바꿔 앉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바꾸질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원장님 그쪽에 앉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이요. 이분은 시험 보시는 분이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험생들 모니터링 해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옳은 것은?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네, 세 번째,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네 번째,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다섯 번째,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전 몰라 이거. 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어요. 다음에 소변 줄기가 끊어지고 다음에 약한 소변 줄기, 다음에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고요. 다음에 배뇨 후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 2시간이 안 됐는데 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래서 이게 빈뇨라는 거죠. 다음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실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깬다. 그래서 야뇨, 증상이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섯 번째 문제. 그렇죠. 5번입니다. 우리 제2의 지님께서도 잘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선주 선생님 아주 열심히 잘하시네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에게만 있는 증상이다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라본 같은데.
자, 욕창이 이제 우리가 똑바로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신 분, 아니면 천장을 보고 이렇게 장기간 누워 계신 분은 어디가 욕창이 잘 생길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엉덩이 부위라고 그러죠. 네. 꼬리뼈 있는 쪽, 네. 그 부위가 욕창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예, 네.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저도 맞췄습니다. 예, 예. 자, 20번째 문제.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첫 번째,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두 번째,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세 번째, 침상 시트를 바르게 편다. 네 번째,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다섯 번째, 기지개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여기에서 지금 보실 때 자, 20번 문제는 욕창 예방 발생 대처법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문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그랬으니까 어떠할 경우에 욕창이 생길까요 하는 거죠. 묻는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욕창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예방했어요. 그래서 빨리 정정하세요. 답이 1번이요. 자, 청골 부위에 엉덩이 꼬리뼈 있는 그쪽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좋지 않냐면 오히려 더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처럼 압박을 받는 부위에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이지 뭐 감염이 생길까봐 뭐 이런 말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20번엔 답이 자 계속 설명하는데도 안타깝게 예 1번이 예 정답입니다. 우리 네. 자 그래서 4번 하신 분은 아마 욕창 예방에 를 잘못 이제 문제를 잘못 생각하신 거겠죠. 예. 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맞아요. 욕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욕창 발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욕창 예방 초기 대처법. 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초기 대처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자, 초기 대처법 뭐예요? 피부가 약간 빨개지려고 한다. 색깔이 이상해지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예, 마사지하고 나선형을 그리듯이 우리가 마사지하면서 톡톡톡톡 주무르지 말고 두드려주고 그다음에 물기를 헤어드라이 같은 거로 잘 말려주고 그다음에 따뜻할 때 햇빛이 있을 때 30분 정도 욕창이 생기려고 하는 피부를 쪼여준다. 햇빛 쪼여준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욕창 나오면 우리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예, 21번 볼게요. 예. 자, 21번째 문제.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첫 번째,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혈량 식사를 한다. 두 번째, 칼슘 섭취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세 번째,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는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거한다. 다섯 번째,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자, 이거는 이제 어르신의 그 영양 관리에 관한 문제죠. 자, 어르신들 영양 관리 쭉 또 정리해 보면, 자, 저염식, 그다음에 저지방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기 있는 거, 튀긴 종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혈량 식사를 한다가 아니고 고혈압 환자는 저염식, 저지방식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는다. 과일이나 버섯, 해조류는 단백질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뭐 비타민 이런 종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부나 콩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겠죠. 그다음에 4번은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기 위해서 유제품과 콩을 제거한다. 안 맞죠, 좀 말이.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뒤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고기 종류도 되도록이면 육류보다는 생선을 먹어라. 아니면 닭고기를 먹을 때도 닭껍질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맞는 유제품하고 콩은 우리 어르신들이 영양 관리에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5번은 또 어디가 틀렸어요?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자, 간장하고 된장을 우리가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넣는 게 아니라 간장하고 된장을 쓸 때도 3분의 한 2 정도만
평소에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 이 답이 2번이군요. 예, 답이 칼슘 섭취를 2번이고 위해서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비타민 D를 D를 섭취한다. 섭취한다. 이 문제는 많이 나오죠. 네. 칼슘의 짝꿍은 비타민 D다. 그다음에 빈혈의 짝꿍은 비타민 C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네, 거뜬하게 정말-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저 지금 이제 구독자 동시접촉 자꾸 늘어요. 지금 현재 111명이고요. 아, 저는 71명이고요. 야, 예. 지금 200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 좀 또 아무래도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죠. 예, 예. 네. 저는 요양TV 라이브 방송 게스트 심현영이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유미선, 그 유명하신 유미선 원장님이십니다. 예, 선생님들 하여튼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마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한 편안하고요. 대까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22번째 문제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마름머리 운동은 심박 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두 번째,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세 번째, 준비 운동은 적어도 2, 3분 정도 실시한다. 네 번째,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다섯 번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에 휴식은 생략한다. 저 이거 답 알아요. 운동 관리도 계속 나오죠. 네, 예, 첫 번째 문제가 답일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이제 운동 관리 다시 노인의 운동 관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 운동 중간중간 휴식. 네. 그다음에 마무리 운동도 충분히 해라. 네. 그다음에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해라. 네. 그다음에 빠른 동작은 하지 마라. 네. 자, 그럼 거의 답이 나오죠? 네. 예, 다 맞히셨어요. 예,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네. 예,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이게 답이 나왔어요. 23번째,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세 번째, 취침 전 따뜻한 녹차나 커피를 제공한다. 네 번째,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다섯 번째,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자, 수면 관리. 노인들의 수면 관리 방법도 시험에 또 잘 나오죠. 네, 수면 관리. 그렇죠. 네. 예, 잘하시네요. 네, 예, 2번 답이 답을 주셨네요. 또 한 분이 빨리 정정해 보세요. 또 한 분이 네, 맛이 같군요. 예. 자, 1번은 왜 틀렸겠어요?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머리가 뇌가 각성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번 하신 분은 착각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제 예. 잠이 안 오면 술을 잠이 안 오면 마신다. 술을 마신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정정하세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는 커피나 녹차나 홍차 이런 거 카페인이 든 음료수는 늦은 오후나 아예 저녁에는 마시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네. 그다음에 4번에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하면 이제 텔레비의 어떤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을 또 오히려 고민하게 만들고 이래서 안 되고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주무시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전화를 걸 때 몇 시 전에 하셔야 돼요? 저녁에 8시 전에. 8시 전에는 해야지. 네. 9시 하면은 놀라서 네. 이제 잠 못 잡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면 관리 방법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예, 늦게 주무셨거나 일찍 주무셨거나 간에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계속 나오죠. 예. 자, 24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첫 번째, 약 복용을 자제하고 참아보라고 한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복용하게 한다. 세 번째,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네 번째,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다섯 번째,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케 한다.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답이 자, 어려운데요. 자, 이것도 조금,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잘 맞추시네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참 잘했어요. 해주고 싶네요. 자, 약 복용은 뭐예요? 우리가 비처방약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 처방 안 해줬는데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4번에 보시면. 이런 약도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물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먹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두 개가 부작용이 날 수 있어. 부작용이 이렇게 부작용이 났을 때는 또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복용하고 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네. 예, 4번이고요. 네. 자, 3번을 하신 선생님은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약 2알 먹으라고 했다가 1알 먹으라고 했다, 반알 먹으라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의사와 상의 이 말만 찾으면 돼요. 네. 쉬워요. 네. 자, 25번째 문제.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 6개월, 2, 1년, 3, 3년, 4, 5년, 네, 5, 10년. 전 자, 몰라요. 예. 노인 예방 접종 표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죠. 자, 여기서 파상풍은 성인 매 10년마다 맞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1년마다 맞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1년. 모든 성인이면 매년 1년 하는 게 인플루엔자가 있죠. 다음에 60세가 되면 맞히는 것. 60세. 60세는 대상포진. 다음에 65세가 되면 맞히는 게 뭐 있죠? 그렇죠. 폐렴, 구기온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4가지 중에 한 문제 찾는 거니까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잘 맞추셨어요. 네. 예. 5번 문제가 답이었습니다. 예, 예. 10년. 예. 네. 이쪽에는 네, 10년 맞췄네요. 예. 자, 26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을 옳은 것은 첫 번째, 저녁에는 준비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 세 번째,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네 번째,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숨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제한 없이 운동을 한다. 이것 중에 지금 맞추는 거죠. 예. 자, 겨울철에 운동 관리 요법으로 아냐 모르냐 이 문제인데 앞에 고혈압을 붙여놨어요. 이러니까 또 이거는 내가 책에서 안 봤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고혈압이나 뇌졸중 우리 예방 안전 수칙이나 똑같은 말이죠. 겨울에 운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어떤 거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맞히고 계시네요. 다 맞추셨네요. 다 맞추셨네요. 자,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은 왜 틀렸나요? 3번. 추운 날씨 야외 운동을 하려면 안 되죠. 자, 추운 날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예, 나가요? 실내 운동으로. 겨울에는 추울 때는 실내 운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 목도리, 모자, 마스크 이런 거 다 끼고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먹어도 괜찮았어요 하시는 분도 시험 볼 때까지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 정답은 추운 운동 시간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가 예, 예. 정답이었습니다. 자, 27번째 문제. 노인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법을 옳은 것은 첫 번째, 잠잘 때 침대 난간을 올려준다. 두 번째, 개선에 작은 깔개를 갈아 넣는다. 세 번째, 바퀴 달린 의자를 제공한다. 네 번째, 수면 시 조명을 끈다. 다섯 번째, 계단에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오게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 방법, 낙상 예방 방법으로 뭐가 좋을까요 하는 건데, 자, 예, 답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틀렸어요?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깔개는 깔면 안 돼. 깔개는 다 X야. 뭐 깔아야 되냐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이런 거 깔아야 되겠고요. 3번은 의자가 바퀴가 달렸으니까 X 틀렸고요. 4번은 수면 시에 조명을 모두 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놔야 돼요? 개인 조명등은 밝혀둬야 되겠죠. 다음에 5번은 계단에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면 계단 내려가다가 안 그래도 어르신들 헛디거나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은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잘 때 네, 침대 난간을 올려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너무 잘하시네요. 자, 다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2부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2부. 네. 지금까지 우리 제2부, 지금 제1부 마쳤고요. 제2부. 그래서 방송은 이제 생방송은 이렇게 하지만 재방송을 볼 때 좀 잘라서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제 잘라서 올릴 테니까요. 예. 다시 한번 반복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2부 여기까지 저는 요양
TV 라이브 방송 게스트 심현영이었습니다. 박노중 우리 예. 유미선 원장님. 예. 저는 유미선입니다. 네. 원장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조금 쑥스럽네요. 네. 그래도 직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2부였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35번째까지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조금 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계속 들어갑니다. 방송 계속 걸어놓겠습니다. 자, 28번째,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네, 첫 번째,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세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앤다. 네 번째,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다섯 번째,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준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도 잘 맞히네요. 잘 맞추네. 저는 네, 4번이 답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정답은 4번인데 네. 특히 우리가 기름 종류 같은 걸 사용해서 음식을 할 때는 주변을 떠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준비합니다. 혹시 3번을 하시는 분이 있나 제가 봤더니 안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뭐 적극적인 대처는 교육을 자꾸 시켜서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답입니다 하는 거예요. 2번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요? 예. 휴대용 가스레인지 아닙니다. 예, 그래서 4번으로 오세요. 네, 예, 4번으로 오세요. 예, 4번으로 오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네. 자, 29번째 문제. 휴대용 경사로 선정식 고려해상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회사명, 두 번째 균형감, 세 번째 디자인, 네 번째 색상, 다섯 번째 청결성. 휴대용 경사로 선정식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휴대용 경사로는 어떤 게 휴대용 경사로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죠. 자, 휴대용 경사로는 그 자동차 같은데 그 휠체어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처럼 이렇게 설치해서 휠체어를 모시고 이렇게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이 돼 있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넘어지지가 않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1번 하시는 선생님 회사명 알아야 될까요? 1번, 예, 1번 하시는 분도 예. 계신가요? 예, 회사명보다는 균형감. 광님. 예. 균형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넘어져서 다치면 큰일 나니까 추락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균형감, 안정감 아니면 잘 고정되어 있는지 이런 말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지금 김선미님 잘 맞추셨고요. 예. 자, 들어갑니다. 다음 30번째 문제입니다. 30번째 문제.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두 번째 보리밥, 감자국. 세 번째 흰밥, 청국장. 네 번째 버섯 무침, 베이컨. 다섯 번째 잡곡밥, 고등어, 자반구이. 네. 자, 요거는 이제 질환별 식사 방법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나올 수도 있고 당뇨가 나올 수도 있고 당뇨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부전 환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문제 답을 달랑달랑 외우다 보면 신부전 나오면 안 되죠. 이제 고혈압만 외웠는데 그렇지.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고혈압은 저염식, 저지방식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을 때는 또 당뇨에 맞게 뭐 이렇게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암 환자가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많이 나왔어요? 속이 메스껍고 이럴 때 우리가 뭐 줘야 되나 그래서 찬 음료수 그다음에 신부전증 환자는 많이 주면 안 되는 게 수분, 단백질 이런 게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1번은 왜 틀렸어요? 새우튀김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3번은 흰 밥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청국장도 조금 짤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베이컨. 베이컨이죠. 그래서 가공된 육류, 햄, 베이컨, 또 뭐 소시지 이런 거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은 잡곡밥은 맞는데 고등어 자반구이가 그렇죠. 고등어 자반구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염분이 이제 높게 되니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맞는 답은 몇 번일까요? 보리밥하고 감자국이겠죠. 보리밥하고 감자국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제가 예. 고혈압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고등어 자반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질환이 계신 분들이 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꼬박꼬박 즐겨 드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5번을 선택하신 분이 많아요. 네. 김춘실님 5번 정답 아닙니다. 고기밥 감자국입니다. 고혈압은 네. 감자국. 네. 예. 예. 2번입니다. 김춘실님이 취소했어요. 네. 잘못 눌렀어요. 예. 31번째 문제. 장기 요양 등급의 A형, B형에 해당하면서 독거노인 우선 선정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 번째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두 번째 자활 휴견 사업, 세 번째 시니어 클럽, 네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다섯 번째 문해교육 프로그램.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꼭 틀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장기요양 등급의 A형하고 B형이면서 독거노인, 요것만 키포인트 하시면 돼. A형, B형이고 독거노인 하면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고, 네. 요거하고 비슷한데 내가 좀 틀리는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노인 돌봄 종합. 그거는 요거하고 조금 달라. 그거는 만 65세 이상 중에서 그 등급의 A형, B형이면서 독거가 아니고 노인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노인 돌봄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뭐 있냐면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뭘까요? 아니면 이런 사업은 어디서 할까요? 뭐 시군구에서 할까요? 뭐 어디서 할까요? 묻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하고 노인건강 사업. 그러니까 뒤에 사업자라는 말이 두 개 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찾아야지 시군구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31번 문항 가지고 지금 세 개를 했어요. 제가 A형, B형 독거노인이면 노인 돌봄 기본, 다음에 A형, B형이면서 가구 소득 그 기준으로 따져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면 노인 돌봄 종합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무슨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가면 시군구가 아니고 어디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또 하나 더 욕심을 내면 보건소에서는 뭐 하겠어요? 보건소에서는 뭐 치매관리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금연교육이라든지 건강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답 답은 1번입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1번 우리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32번째 문제.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이거 꼭 나오더라고요. 네, 기록 방법 한 문제 꼭 나오죠. 네. 첫 번째,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두 번째, 한참을 산책하였다. 세 번째,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네 번째, 10시에 죽은 드셨다. 네, 다섯 번째,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자, 이 기록하는 방법은 요 문항은 기록하는 방법 중에서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애매한 게 뭐냐? 많이, 오래, 다음에 오랜만에 이런 거는 애매한 표현이야. 자, 만약에 1번도 식탁에 오래된 빵이 또 오래가 얼마나 오래가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은 또 어디가 틀렸어요? 한참이 몇 시간 만인지 몇 분 만인지 여기 틀렸죠. 그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며칠 만에, 며칠, 그죠? 며칠이라는 거,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것도 오래가 얼마나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네요. 잘하시네요.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뭐, 이게 맞는 정답입니다. 예. 10시에, 네. 4번 문제, 10시에 잘한 것, 네. 좋습니다. 다음, 33번째 문제 맞나요? 네. 33번째.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한다. 두 번째, 업무보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 세 번째,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네 번째, 업무 중 느낀 점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 보고한다. 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35문항이니까 뭐 33개 요 정도 오니까 이제 뭐 틀려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나 봐요. 지금 막 틀리시네요. 그래요? 틀리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냐면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게 약간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니죠.
업무 보고는 해야 되는 시기에 해야지 나 오늘 바쁘니까 내일 와서 할게요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은 정확성이 필요한 거는 구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면 보고 해야 되고요. 사안이 가볍거나 지금 언급이거나 이럴 때 구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다음에 4번은 왜 틀렸어요? 자, 업무 중에 뭔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예, 5번에 예기치 못한 사고 시에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가 이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찾으시면 뭐 거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4번째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관계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첫 번째 망상, 두 번째 배회, 세 번째 건망증, 네 번째 수면장애, 다섯 번째 반복적 행동. 네. 이거는 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원래 좀 이렇게 쉬운 거는 또 가끔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틀리신 분들 빨리 정정하세요. 네, 되게 쉬운 건데 틀리시네. 좋은 말 할 때 정정하세요. 자, 치매 어르신에 관한 어떤 행동을 묻는 건데, 자, 우리 선생님들이 걸려 넘어진 게 어디서 넘어졌냐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니까, 혹시 5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배회를 얘기한 거죠.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배회를 얘기한 거. 우리 선생님들 실습하실 때 배회하시는 어르신들 좀 보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실습 때 배회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네요. 예, 계시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동공이 좁아진다. 두 번째,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세 번째, 혈압이 올라간다. 네 번째,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네 번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우리가 이제 임종에서는 시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1주 전의 증상, 그다음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증상, 그다음에 임종 후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대처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아주 잘 맞춰주고 다 잘 맞히시네요. 오. 예. 네 번째. 자, 우리 선생님 한 분 또 고치러 오세요. 자, 왜 2번을 했을까요? 자, 피부색이 점차 붉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식은땀을 흘리고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시퍼렇게 좀 돼가는 거죠. 붉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게 틀린 거고요. 3번은 왜 틀렸냐면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도 내려가고요.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어요? 자극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또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반응을 잘하는 건 아니죠. 1번은 동공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동공이 좀 약간 풀려간다는 그런 느낌. 대광 반사가 뭐 우리가 소실된다 할 때 우리 동공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항문이 열리고 우리가 좀 실변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들 너무 잘 맞추시네요. 네. 예. 정답은 4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예. 전체 문항이 다 끝났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예. 너무 잘하시네요. 한 개 틀리신 분 계시고요. 네. 틀렸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1교시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1교시 끝나서 오늘 2교시까지 할 거죠? 예, 2교시까지 해서 짝을 맞춰 드려야죠.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덜 불안하시니까. 지금 식사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밥을 먹고 와서 하는 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크게 제 1교시를 마치고요. 2교시는 원래 시험 시간에도 40분 쉬잖아요. 1교시 끝나고 몇 분 쉬나요? 30분 쉬죠. 30분. 네, 30분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책 뭐 공부할 거 좀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2교시 준비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식사하시고 계세요. 네, 그럼 우리도 30분에 다시 한 30분에 돌아오죠, 뭐. 네, 30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송은 계속 걸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을 눌러주면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알림이 가거든요. 네. 네, 알림을 눌러주시고 지금 요양TV에서 보시는 분은 요양TV에서 도전 365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전 365 유튜브에서 도전 365를 검색하시면 도전 365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기도 좀 구독 좋아요. 우리 요양TV에서 방송 보시는 분께서는 잠깐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365도 지금 방송하고 또 도전 365에서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우리 요양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양TV 치셔서 요양TV로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함께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문제풀이 25회 지금 우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제 1교시 필기를 마쳤고요. 제 2교시 실기는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양 라이브 방송 게스트 신현영이었습니다. 저는 유미선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